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육지가 아닌 바다에 지어진 해상도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만나본 이야기가 부산 북항 앞바다에서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지난 2021년 부산시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 해비타트, 미국 해상도시 개발 사업자 오션익스와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최근 해운대 한 호텔에서 부산 해상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점점 구체화 현실화되어가는 부산 해상도시의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양대 해양공간건축학부 송하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0월에 부산에서 해상도시 건설의 유의미한 컨퍼런스가 있었다고요? 네, 여기에 교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컨퍼런스였나요? 네, 지난 10월 17일에 부산 해양 스마트 시티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해비태트와 오션익스 그리고 국내 기업들 그리고 전문가들 한 150명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주제는 함께하는 미래의 세계 최초 스마트 해상 도시를 주제로 해서 기조 강연과 토론회가 있었는데 부유식 해상 도시에 관련된 내용을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컨퍼런스라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유엔이 행사를 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전 세계적인 이슈인 이제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기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엔 해비태트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피난처를 만들자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해비태트와 또 해양 개발 회사인 오션익스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해상도시 시범 사업은 사실은 뉴욕이나 또는 중동, 아프리카 여러 도시가 검토됐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부산이 시범도시 사업의 도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2021년도에 처음으로 유엔 해비태트 오션익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작년이죠. 2022년도에 4월에 오션익스는 유엔 본부에서 세계 최초의 지속 가능한 해상 도시 시범 모델인 오션익스 부산을 설계 개념안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컨퍼런스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바로 해상도시입니다. 부산과 해상도시 또 이번 컨퍼런스가 어떤 연관성을 띠고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상 개발 회사 오션익스의 이따이 마다본베라는 CEO는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이제 해수면 상승이 되면은 기존의 건축 양식으로는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좋은 방안은 해상 스마트 시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또 특히 부산은 해상 도시 기술을 펼치기에 최적의 장소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우수한 해양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또한 부산 인근에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를 부산으로 선택한 걸로 알고 있고 마다본베 대표와는 저는 2021년도에 마다본베 대표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진과 어떤 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해양도시라는 키워드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세빛둥둥섬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세빛 우리나라에 처음 지어진 이제 대규모의 부유식 건축물은 세빛섬이죠. 세빛섬인데 세빛섬은 이제 한강이라는 한강에 지어진 거고 지금 사업은 이제 바다 위에 짓는 거기 때문에 좀 환경 자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우리 오션익스 부산 계획안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해상도시가 지금 엑스포 유치하려는 북항에 지금 건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도 이제 거기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일단은 엑스포가 2030년도니까 30년까지 건설되는 목표로 계획안에 따르면은 일단 부유식 플랫폼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면적이 한 6만 미터 제곱 정도 되고 한 12,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있고 예산은 한 7,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설계를 시작하고
늦어도 2027년도에는 착공하게 되면은 네. 2030년도에 완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추진 계획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개최지 선정 발표에 염두를 둔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1889년도 프랑스 엑스포 하면 에펠탑이 상징물로서 아주 유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1975년도에 네. 오키나와의 바다를 주제로 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부유식 파빌리온이라는 아쿠아폴리스라는 건축물을 지어서 아주 엑스포의 유명한 랜드마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션익스 부산 해상도시 프로토타입도 아마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송하철 교수께서 주제 토론 패널로 직접 참석하셨다고요. 어떤 주제였을까요? 네, 오션익스 부산 해상도시 프로젝트에는 세계 유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계사무소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대학으로는 미국의 MIT가 참여하고 있고 또 국내에는 한국해양대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2021년도부터 오션엑스와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자문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컨퍼런스 토론회에서도 제가 해상 도시 사업에 제일 궁금해하는 안전성과 거주 적합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엔지니어링 사항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기술적인 사항이지만은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플로팅 구조물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네.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술적 용어로 동료라고 그럽니다. 동료. 그러면은 움직이면 아시다시피 배에 타면 벨멀미 하듯이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우리 주택 살고 있는데 배멀미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제 거주 적합성을 확보하는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플로팅 부유식 구조물은 규모 형상, 파고 파랑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물 동료 해석을 하고 거기서 기준치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토론회 때 말씀을 드렸고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2007년도에 일본 대학과 제가 공동 연구를 할 때도 네.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지금 입지 북한과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 항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북한 입지가 조금 더 파도에 대한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거주 적합성 평가를 할 때는 거주성 평가 레벨을 4단계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방파제가 없다면은 체류 기간이 가장 긴 이제 리빙 레벨, 거주 적합성 레벨이 만족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제가 이제 코멘트를 했었고 네. 또 만일에 그렇다면은 기술적 대안으로서 진동 제어라는 다이나믹 컨트롤이라는 또 기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술이 검토를 돼야 된다는 제가 토론회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로 파도의 방향, 파향에 따라서 거주 성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플로팅 건축물 초기 설계에 파향에 대한 검토를 해서 건물 배치를 잘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토론회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부산시가 구상하는 것이 바로 해상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입니다. 해상 스마트 시티인데 이 해상도시와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상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해양 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상도시는 미래지향적인 해양 공간 활용을 위해서 중요한 아젠다인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바다에 노출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연재해에 노출된 어떤 문제 때문에 네.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주로 이야기하는 ICT 융합 첨단 방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탄소 중립 문제 나오는 탄소 중립을 위한 해상 제로 에너지 기술과 같은 스마트 기술력을 전복한 기술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일반 해상 도시와는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육지가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해상 도시가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한 70%가 도시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대도시의 한 90%는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시 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남태평양 섬 국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제3세계 다수 나라에 있는 연안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공간을 잃고 기후 난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의한 연안 도시 침수가 더 이상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이제 우리한테 당면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현재 도시 육상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잘 없다고 그럽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거의 바다 쪽에 우리 거주를 하고 있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마린시티라든지 등 매립을 해서 저희가 공간을 활용하는데요. 그런데 매립이라는 거는 해양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라서 최근에는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부유식 해상 도시라는 거는 매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친환경인 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해상도시 구현에는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지 또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내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2007년도까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연구를 수행했는데 모델 선정이라든지 형상 개념 설계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설계 해석에 대한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성능 평가에 대한 요 3단계 기술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기술 연구에 동안 결과로 4.5km 규모의 해상공항 저희가 시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를 했고 저도 상부구조물 안전성 평가 연구에 단연간 참여를 했습니다. 또 추가로 그 당시 연구에서 2006년도에 저희가 그 당시에 2012년도 여수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엑스포 준비하면서 그 여수에 보면은 호텔이라든지 컨퍼런스 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다 위에 500m 곱하기 한 300m 규모의 해상 도시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좀 충분히 확보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군산대학교가 주관하고 한국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참여를 했었는데 수해양 문화공간을 위한 플로팅 건축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목표가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주로 이제 주택 규모에 대한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건축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서 플로팅 구조의 최적 설계 기술력과 동료 제어 기술 그리고 친환경 공간 설계 기술을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국내 기술력들이 또 해상도시 발전에 많은 부분을 또 도움을 주고 있군요. 추가로 오션익스 부산 프로토타입 실증 실험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면은 기술력은 충분히 확보됐는데 하나 빠져 있는 게 해상 실증 실험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게 이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해상 실증 실험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km 정도 규모의 해상 공항을 만들어서 실제로 비행기 이착륙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런 해상 실증 실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안전성 문제 또 거주 적합성 문제, 경쟁성 문제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입증하려면은 이번에 이제 그 오션익스 부산 프로토타입 모델에서 사업을 할 때 실증 실험을 하고 그 실증 실험을 통해서 우리 기술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안전성입니다. 이상기후가 잦아진 최근의 양상을 보더라도 부유식 건조물과 건축물이 과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 안전성에 대한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는지 또 해상 스마트시티의 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플로팅 구조물 안전에 우리가 염려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진 해일인 쓰나미 부분입니다. 네. 자체가. 그래서 근데 쓰나미는 강진 지역인 일본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가장 1순위 문제인데 예를 들면 간사이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 간사이 신공항 건설을 할 때도 부채식으로 하려는지 아니면 매립식으로 하는지 두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종적으로는 매립식으로 결정했는데 그때 주요 원인이 이 쓰나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진이 중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인근의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연안에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그게 동해안에 어떤 피해를 준 적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프로토타입이 들었을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해안이고 네. 남해안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태풍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예, 부산은 태풍 1년에 한 2, 3개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태풍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아닉스 부산 프로토타입이 설치된 북항도 태풍이 오는 오른쪽 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이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좀 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일반 건물 설계할 때 100년 재현 주기 설계 풍속을 초속 40m로 했는데 최근에는 기후 변화 영향을 고려해서 상승해서 42m로 상승한 사례도 있고 네. 참고로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네. 컨테이너 터미널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우리가 참조해서 태풍으로 발생하는 파력에 대해서 우리 플로팅 구조물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슈퍼 태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슈퍼 태풍에 대해서도 설계 시 고려를 하라는 토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슈퍼 태풍은 우리 1분 순간 풍속이 초속 한 67m 정도 태풍을 우리가 흔히 슈퍼 태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인 부산 해상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지역 공학자로서 또 각오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거창한 말일 수 있지만 사실 인류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네. 사실은 발전의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기후 위기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 위기 문제는 현재 우리와 미래 세대의 큰 과제로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인류가 이게 항상 미지의 우주 공간도 이렇게 정복하고 또한 부단한 노력을 하듯이 네. 이 저에게 닥친 이 기후 위기라는 이 전 지구적 문제를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을 제시해서 네.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행동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현대판 노화의 방주라는 해상 도시 사업도 이와 네. 같은 행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시아닉스 부산 프로토타입 프로젝트가 조속한 길에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어서 네. 언급한 기술적 문제를 프로토타입 실증심을 통해서 해결하고 네. 또한 안전성과 거주 적합성 등을 입증한다면은 국내 해상 스마트시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멋진 해상 스마트시티가 부산에 건설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28일 드디어 부산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할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의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산을 연호하는 이유는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 부산을 위한 큰 걸음이기 때문인데요. 해상 스마트시티 역시 그 결을 함께하는 멋진 행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